네, 주주클럽 예고드린 대로 오늘은 이민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네네. 오늘 소개할 기업은 어디인가요? 예, 오늘은 역시나 앞에서 말씀드린 IPO가 많기 때문에 오는 19일에 상장 예정인 통신부품 제조업체 기가레인이라는 회사하고요. 그리고 상장돼 있지만 최근에 터치스크린 관련 부품을 새롭게 개발을 해가지고 발표를 한 시노펙스라는 회사 두 기업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아, 상장된 회사하고 네. 상장할 회사. 그렇죠. 그럼 상장할 회사부터 네네. 기가레인. 네네. 어떤 회사인가요? 일단 기가레인은 RF 통신 부품과 LED 장비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지난 2000년 1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RF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안테나를 통해 이상 없이 신호를 전달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특히나 모바일이나 항공기 같은 경우에 각종 통신 제품에 이게 좀 쓰이고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 회사의 전체 인력의 한 30%가 지금 연구 인력입니다. 그리고 한 216개 정도의 지적 지식 재산권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기가레인의 최대 주주인 김정곤 회장의 이력도 좀 관심이 끌리고 있는데요. 산업자원부 대통령 경제비서실 등에서 일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유비프리 시전 대표에 취임해서 현재까지 좀 IT 업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사장님의 이력도 네네. 매우 좀 강점이다. 그렇죠. 자랑할 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RF 안테나 이제 네네, 안테나. 흔히들 알고 있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좀 간단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LED 시각 장비로는 지금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RF 아까 말씀드린 RF 커넥터 관련해가지고 국내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한 RF 통신 부품이 한 67% 정도 되고 LED 시각 장비가 한 31% 정도 되는데요. RF 통신 부품의 경우 모바일용 RF 커넥터 국내 유일 공급 업체로 국내 대기업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은 한 56% 정도로 달하는데요. 그리고 이 커넥터는 지금 거의 일본 회사들이 독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늘어난 것은 좀 의미가 남다르다라고 회사 측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RF 케이블을 개발해 군통신이나 헬기, 전투기 등에도 지금 채택된 바 있고요. 그리고 LED 시각 장비 역시 텔이나 그런 유명 기업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2010년도 불과 얼마 안 됐죠. 2010년도에 진출해서 지난해 시장 점유율 57%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네. 기가레인.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 매출과 향후 전망. 네네. 이런 것 좀 우리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그거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과 순이익은 각각 560억 원과 8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497억 원, 62억 원을 달성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아무래도 대표이사님의 인터뷰를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들어보시죠. 네. 기가레인 매출은 모바일 RF 부품과 LED 공정 장비의 꾸준한 성장에 힘입어 전년 대비 26%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미 구체화된 기가레인의 신성장 동력 사업인 반도체 부품, 그리고 커버글라스 AF 코팅 솔루션 등 2014년에는 더 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2014년에는 더 큰 매출이 예상된다. 네네. 이런 얘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한 26% 네, 그렇죠. 성장을 하고. 성장할 것 같아요. 자, 투자할 때 또 주의할 사항을 또 우리 이민재 기자가 꼭 좀 한번 짚어주셔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부채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인데요. 아하. 업종 평균이 한 67% 정도인데 비해서 지금 기가레인의 부채 비율은 현재 반기말 기준으로 한 178% 정도 됩니다. 차입금 의존도도 업종 평균이 한 16%인데 비해 기가레인은 한 42% 정도 되는데요. 어허. 회사 측은 이번 공모자금 중 일부를 차입금 상환에 쓸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이 상장 직후 유통 가능한 물량이 좀 많은 편인데요. 공모 후 상장 예정 주식 수가 한 1,596만 주 가량 되는데 그 중에 한 48%가 상장 직후에 유통이 가능한 물량입니다. 그리고 또 167만 주 정도가 지금 미전환 사채로 남아 있는데요. 보호 예수 기간이 한 상장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그리고 매출 편중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한 75%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삼성전자가 75%.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향후 좀 공모자금 사용 계획을 좀 짤막하게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 기갈에 있는 공모가는 그 희망밴드 하단보다 한 800원이 낮은 5,500원에 확정이 됐는데요. 아하. 그 공모 금액은 218억 원으로 상당히 크네요. 그렇죠. 218억 이 중에 한 절반 가량은 지금 경기도 그 동탄 산업단지에 그 신축 시설을 지금 쓸 계획이고 아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 72억 원 정도로 이제 차입금 상환, 나머지는 이제 운영 자금으로 쓰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또 대표 인터뷰 제가 준비해봤으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저희 코스닥 상장을 통해 공모된 자금은 향후 반도체 및 LED 장비 생산 공장 및 모바일 RF 부품 생산 라인을 확충하고 고주파 RF 케이블 생산 추가 설비 구축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금 조달 규모도 꽤 크고 네네. 여기가 주관사가 어디라고 했죠? 여기가 지금 주관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나대투로 알고 있는데, 하나대투? 네네. 네, 제가 알기로는 네, 그렇습니다. 자, 더 이상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네, 자, 구황섭 대표 네네. 220억 가량을 이제 한꺼번에 조달한다는 거는 참 회사로서는 그렇죠. 경사죠, 경사. 경차죠. 그 또 차입금을 상환하는 부분도 그러니까요. 있고. 네네. 아주 그래서 상장한 이후에 주주분들이라든가 우리 또 투자자분들 또 위해서 또 역시 또 책무가 또 네. 그만큼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상장하면 또 한번 좀 그 스튜디오라든가 한번 뵀으면 좋겠네요. 그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상장 이미 된 기업, 상장을 한 기업, 시노펙스 아까 얘기해 준다고 했는데요. 네네. 뭐 시노펙스는 회사분들이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많이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몇 번 나간 적이 그렇죠. 있어서. 네네. 저희 이번 초대 방송에서도 시노펙스는 좀 몇 번 다룬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도 또 옛날 기억이 나네요. 그 수처리 그렇죠. 사업한다고 수처리 해가지고 사업. 네네네. 그 오염된 물을 이렇게 딱 정수했던 그런 그렇죠. 그림도 그렇죠. 기억이 나고. 네네. 자, 어떤 회사인지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그 시노펙스는 그 터치스크린 패널과 그 휴대폰 부품 제조를 그 주력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1985년도에 설립이 돼서 1995년도에 상장을 했습니다. 회사는 지금 포항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시노펙스의 경우 좀 특이한 점은 1991년도에 설립된 유원텔레콤과 그리고 85년도에 설립된 그 신항 PMP가 합병한 회사입니다. 합병 이후 유원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시노펙스에서 IT를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신항 PMP는 친환경 미래 사업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합병을 했군요. 네네네. 합병하면서 회사가 많이 커졌다 이런 얘기도 기억이 납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 저 이미재 기자가 오늘 이 시노펙스 얘기를 해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슨 새로운 제품을 이제 개발했다 하는데 네네. 어떤 제품인지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그 이번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의 니토 텐코사가 사실상 그 국내 터치 센서 시장률을 거의 다 점유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시노펙스가 이제 그 시장에 이제 도전장을 내민 건데요. 그 니코 텐코의 센서를 대체할 만한 그 제품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 터치 센서 같은 경우에는 그 터치 스크린의 핵심 부품으로 그렇죠. 그 손으로 이제 화면을 이렇게 접촉을 했을 때 이제 그 위치를 입력할 수 있는 소재인데요. 그 대부분 터치스크린 제조사들이 그 주로 사용하는 것이 니토덴코사의 ITO, 인듬 주석 산화물입니다. 근데 이 센서는 그 터치스크린 제조 원가의 한 4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핵심 소재고요. 그 국내 시장 규모는 한 1조 원 가량 됩니다. 일본 제조사가 떼돈을 벌고 있군요. 그렇죠. 떼돈을 벌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한 4, 5조 원 정도가 되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니토덴코사가 지금 한 세계 시장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터치스크린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회사 측은 이번 그 제품 개발을 통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 그 시노펙스는 그 현재 양산되고 있는 그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에도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노펙스는 이번에 그 새로 이제 개발한 그 제품의 이름이 메탈 메시인데요. 그 메탈 메시 터치 센서를 그 내년 2분기부터 태블릿 PC에 적용되는 10인치 이상 모델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회사 측은 메탈 메시를 통해서 터치스크린 분야의 매출액은 1,100억 원, 그리고 터치스크린 사업의 총 매출은 2,35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좀 매출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좀 자세한 이야기는 또 이제 그 관련자의 얘기를 인터뷰를 준비했으니까 들어보시죠. 그렇죠. 네네. 저희도 그에 발맞추어서 태블릿에 맞는 메탈 메쉬의 제품을 만듦으로써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태블릿 시장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시노펙스가 금년까지는 폰 중심의 사업을 해왔었는데 내년부터
거기서 발맞추어서 태블릿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내년도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1차 연도에는 약 800억 정도 매출 상승 효과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참. 자, 과연 이 회사의 계획대로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일본 회사가 이제 좀 독점을 하고 있다. 네네네. 뭐 이게 때문에 지금 국내 시장만 그러니까 일본 회사가 진짜 대박이 납니다. 그렇죠. 굉장히 핵심적인 걸 많이 갖고 있는 편이잖아요. 뭐 렌즈라든지 뭐 일본 프린트라든지. 진짜 부품 소재는 그렇죠. 정말 아직도 세계 최고다. 네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좀 향후 좀 어떻게 좀 이런 부품들이 좀 많이 좀 공급이 될 거로 보세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합니까? 일단은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지 않냐. 왜냐하면 터치 스크린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플렉서블 관련해가지고도 디스플레이가 계속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당연히 기존에 있던 제품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고 대체할 상품이 나오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노펙스가 이걸 양산을 성공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제품이 이제 공개가 되고 이제 매출이 나오게 되면은 앞으로 좀 큰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뭔가 시너지가 날 수 있다. 네네네.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알겠습니다. 시노펙스가 이제 터치 스크린 쪽에서 뭔가 또 이제 그렇죠. 원래는 그게 주력 회사인 거죠. 원래 네네. 다시 그러니까 주력으로 돌아왔다. 네네네. 아, 그렇죠. 주력을 좀 더 이제 주력이 이제 좀 약간 이제 빛을 발하고 있다. 좀 이걸로 통해서. 주력 사업이 네네. 빛을 내고 있다. 네네네. 네네. 좀 총 매출 얘기도 한번 아까 좀 들려주셨는데 네네. 이러한 어떤 사업 계획 좀 어떻게 많이 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까요? 어때요, 우리 이 기자? 일단은 지금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뭐 지금 터치 스크린 말고도 사실상 좀 이렇게 수처리 부분에도 좀 이렇게 진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처리? 네네, 그 얘기 좀 그렇죠. 해주시죠. 네. 왜냐하면 사실 그 과거에 한번 그 시노펙스가 저희 방송에서 이제 언급이 됐을 때 이제 수처리 사업 때문에 맞아요. 이제 좀 이슈가 됐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아무래도 녹조나 뭐 4대강 사업으로 해서 좀 그런 문제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 5월이죠. 국회에서 통과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 화평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좀 그 앞으로 이게 시행이 되게 되면 기업들이 정수 관련해서 좀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거에 이제 시장이 좀 커질 것이다. 그래서 시노펙스도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 이제 8월쯤인가요? 그때 이제 그 시노펙스가 수처리에 사용되는 이제 고분자 분리막을 개발해서 이제 직접 시연에 나서기도 했었는데요. 회사 측은 당시에 한 1조 5천억 원 정도로 이제 매출을 늘려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현재 지금 계속 좀 더 이제 좋게 나노 기술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좋게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좀 담당 임원 얘기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네. 준비가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세한 이야기는 또 한번 담당 그렇죠. 임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메탈메시도 이 소재와 그 소재를 그 미세하게 가공하는 나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 소재 기술을 IT 분야와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그 멤브레인 그 수처리의 핵심 그 필터인데요. 그 멤브레인을 나노급으로 업그레이드하는 R&D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국내 저희 이제 자체 기술뿐만 아니라 그 해외 유명 대학과도 연계를 해서 그 조기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민재 기자와 함께 시노펙스 얘기까지 네네. 잘 들었네요. 네네. 시노펙스가 수처리하고 네네. 또 터치 스크린 쪽하고 그렇죠. 두 개 다 지금 이렇게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다시 제 궤도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네. 자, 탐험 잠깐 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